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8주 동안 들어갈 거고요. 7월 13일 날 이렇게 종료가 되네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적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이게 전범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진도별로 했고요. 일단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 우리 요게 진도표고요. 자, 오늘 25일이 이제 1주차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항목이 이제 5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이제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그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점검의 점검 항목, 그다음에 소방 관련 법령, 우리 건축법 뭐 다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현장에 관련된 실무 문제, 도시기후 문제 이렇게 5개로 파트로 나눠서 여기 보시면 요게 문제 번호입니다. 문제 번호가 뭐 404번부터 66번까지가 뭐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쭉 각각의 항목에 대한 번호가 나오고요. 1주차에 있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주에 공부한 거 플러스 2주 것도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복습해 주시고 여기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3주차에는 여기 복습 또 여기서 나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계속 모의고사도 계속 내면서 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서 8주차까지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다 여기서는 출제는 안 하고요. 한 50%는 우리 박고순 학원의 암기 핸드북에서, 근데 비슷합니다. 모든 교재 다 기본 항목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50%는 여기서 좀 똑같이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문을 저는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원문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한 40% 계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점검 실무에도 계산 문제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한두 개씩은 계속 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문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복습에 지난주 거에 대한 똑같은 문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대 50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T는 한 30분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13회 때부터요. 네, 14, 왜 그래요? 안 오지네요. 자, 13회 때부터요. 보면은 합격자만 일단 볼게요. 147명 이렇게 나왔고요. 뭐 44명, 15회 때 75명, 제가 이때 됐고요. 그 다음에 16회 122명, 70명, 67명, 19회 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283명 이렇게 나오고요. 20회 65, 21회 104, 22회 172, 23회 엄청난 최고의 숫자였죠. 네, 39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보시면 제일 적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합격률이 1%에서요 많으면 10%까지 또 될 수 있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거의 3점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3%에서 그 정도의 합격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만큼, 그죠? 이만큼 이렇게 나온다니까. 24회 때도 언저리 좀 되겠죠? 이 정도쯤 되겠죠? 100명 안쪽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7년도 이후부터 또 시험 문제도 또 다 싹 바뀌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렵죠? 참고로 저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때 열심히 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2.9%밖에 안 나왔어요. 네. 뭐지? 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4번 안에 거쳐서 합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현장에 실무 나갔을 때 이게 좀 기준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하시면 현장에서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없는데 일단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화재안전 기준도 우리가 갑자기 이제 TC하고 그죠? PC하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비교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과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죠?
얘가 조금 간단하면 이거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기술 기준은. 그죠? 이렇게 해서 23회 때 보면은 문제 수만 볼게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22회 때도 뭐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5문제 나오고요. 한 6개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이 한 10문제 안쪽으로는 한 30점 정도? 30점 정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꽉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도 20회 때도 보면 엄청 나올 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22회 때도 이렇게 나왔고요. 23회 때는 별로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온 거죠. 중대사항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게 이게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공고로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예상을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24회 때 이제 법규가 조금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점검 관련해서 우리가 쭉 보면은요, 자, 우리 성능 시험 조사표 있죠. 이게 보면은 20회 때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21회 때도 나왔었고, 22회 때는 안 나왔었고, 23회 때는 많은 양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선 순위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 그 다음에 법령, 그 다음에 점검 항목에서 작동하고 종합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때 갑자기 보고서에 작성 및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죠, 두 줄짜리 같은 게 나왔었어요. 보고서에 관련된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꽉 잡고 있어야지 한 60점 정도로 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시험 조사표는 그때 제가 봐서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모의고사에 실어주고, 아니면 밴드에다가 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외관점검표 있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관점검표. 걔도 20회 때 안 나왔었고, 네,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안 나왔어요. 24회 때 퐁당퐁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또 잘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도시기호도 안 나오다가 이때 또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도시기호도 네, 우리가 꼭 잡아가야 되는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각종 이슈되는 고시들 이때 많이 나왔었어요. 뭐 표본조사, 뭐 배치 신고할 때, 폐쇄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점검 절차, 원인 항목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이때도 한 문제 나왔어요. 23회 때 분포용 감지기 작동할 때 느린 이유, 동작 시간이. 그러니까 또 보면 얘도 퐁당퐁당이에요. 네, 그래서 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비중을 이 화재안전, 법령, 우리 보고서, 항목 이 세 가지 일단 완벽하게 거의 만족을 시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이때 갑자기 23회 때 등장이 또 들어가죠. 또 우리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 수원의 양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21회 때도 나왔었죠. 옥내소화전 방수량과 유속을 계산해봐라 라고 해서 얘도 또 퐁당퐁당이에요. 근데 계산 문제도 또 잡아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개통도 관련된 거 얘들도 네,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진도 보시면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내진은 우리가 좀 잡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이런 파악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가 좀 나올지 예상을 조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법령, 보고서, 항목, 그 다음에 내진 이쪽,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우리 성능시험 조사표도 같이 네, 병행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진행 순서인데요. 네, 1시부터 1시 25분이나 1시 반까지 지난 주 거죠. 지난 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매 회차 제가 다 채점을 하면서 나눠 드릴 건데요. 가장 많았던 오답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또 말씀 한번 드릴 겁니다. 이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점수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도 다시 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90분 모의고사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5분만 시간을 좀 휴식을,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55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종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에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반이 그죠? 그동안 이제 실력을 가지고 닦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수도 해보시는 거죠. 계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그러는 것도 실수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잘 됐다고 자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 우리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받고 딱 써야지만 끝나니까, 네, 최종적인 날은 이날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필요가 없고요. 나를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중간 점검으로 하는 모의고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개념 문제들을 계속 출제를 할 겁니다. 목적은요, 시험장에서 이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되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도 있고 난해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점검에서 느끼는 문제점들, 그죠? 지적사항 같은 것들을 실무 문제로 있으면 좀 만들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전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만약에 생긴다, 그럼 그거를 또 문제화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정되거나 우리 신설되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밴드에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밴드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4년 9월 14일은 시험 날이죠. 여러분들이 관리사가 되는 날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저도 열심히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2013년에서요 2015년까지 했고요. 하루에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스탑워치를 전 2개를 놓고요. 공부할 때 스타트, 그 다음에 쉰다 그러면 이게 정지, 쉴 때 또 하나 스타트. 그래서 쉬는 시간도 한번 내가 얼마나 쉬는지 해보고요. 공부할 때도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 분들은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설계도 했고요. 점검 2과목을 응시를 해서 15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세종전기학원에서도 강사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천안에서 화리테크에서 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에서도 들어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 현장에서 그저 받아보신 분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검정색 필기구만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장 가실 때 똑같은 펜 여러 자루를 조금 가져가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색 하면 빵점 처리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번호와 순서 관계없이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근데 반드시 문제 번호하고 문제를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긴 경우에는 요약 기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답안 기재 수두로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쓰라고 했다. 그러면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쭉 해서 한 6가지를 여러분들이 쓰셨어요. 그럼 채점은 어디까지 할까요? 5번까지만. 그죠? 6번은 아예 무시한다는 거죠. 7번이 있든 없든. 그래서 답안 순서까지만, 수만 채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답안 정정할 때 2줄을 긋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정 테이프도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수정액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수정 테이프가 가능하다는 게 좀 특이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뭐 딴 거 없고요. 그래서 답안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녹색깔을 하고요. 그죠? 핑크 색깔 이렇게 주어지셨지 않았었나요? 그죠? 녹색깔이 뭐 설계든 뭐 핑크색이 뭐 점검이든 그렇게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1교시에는 점검 실무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2024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 시험 답안 뭐 소방시설 2차 이렇게 쓰겠죠? 소방시설 관리사 뭐 2차 시험 답안지 여기다가 이제 과목목에 점검 실무 행정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나중에 유의사항 현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습지가 주어지죠. 그래서 연습지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수험번호가 생기면 수험번호하고 성명도 적어 주셔야 되고, 연습지에다가 뭐를 쓰든 여기는 뭐 상관이 없다는 거. 하지만 이 안에다가 수험번호랑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답안지죠. 답안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2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22줄이 네, 페이지는 16페이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충분합니다. 한 권이면 우리가 합격하는데 뭐 지장이 없을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말해가지고 더 얻어가지고 계속이라고 해서 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어떻게 우리가 답안지를 쓰는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소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큰 문제는 문제 번호는 이 좌측에다가 문제 번호를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간단하게 요약 기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물음 2가 요거였죠.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성능 기준하고 이렇게 물결 표시 이렇게 해주고 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문제에 대한 요 문항 번호나 요약을 간단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문제가 요거였죠. 소화기 및 자동소화 장치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자동확산 소화기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핵심 되는 것만 이렇게 자동확산 소화기 종류 3가지 이렇게 써주셔서 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요 줄을 맞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답안이 끝나면 끝이라고 해주시고, 다 끝났다 그러면 몇 줄, 한두 줄 정도는 예, 또 띄워주셔서 그 다음 문제로 이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똑같이 요약 기재해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다가 틀리면 이렇게 2줄 긋거나 아니면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다시 칠해서 해주셔도 된다는 거, 수정액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아니면 2줄 정도 띄워서 다음 문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2번이다 그러면 2번 문제 물음 2부터 이렇게 해주셔서 네, 해주셔도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다가 에이 이거 다 모르겠어 다시 쓸래 하고 하면 이렇게 크게 X를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크게. 그러면 채점 제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 끝나면 우리가 이하 여백을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네, 이거 많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하 여백 반드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때 뭐 궁금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답 이렇게 해주시고요. 답 써주시고 문제 관련된 답 써주시고 끝 써주시고 한 줄 띄시고 다음 문제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컵라면인데 응시자의 맛, 시험장, 만점 라면. 네, 분위기 조금 너무 가라앉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누적 모의고사를 보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매주 와서. 그래서 수험 번호에다가 혹시 이건 제가 동의를 구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 마지막 끝자리 있죠. 뭐 제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51722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이런 거를 안 썼거든요. 안 쓰고 그냥 요 문제 여기 채점에 대한 결과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했었는데, 수험번호에 전화번호 뒷자리만 이렇게 뭐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자기가 득점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우리가 1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맞나요? 12시부터죠. 네. 그래서 11시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강의실에서 네, 12시 50분까지 우리 1시부터 12시부터인가요? 네, 12시까지.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무료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은 저 이강의실로 일단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다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우리 시험할 때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옆에서 네, 제가 무료로 우리가 원문을 좀 처음부터 한 번씩 1시간이니까 어떻게 시간은 짧아요. 근데 한 번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시간은 변동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 교재는 아무거나 그냥 있으신 거 있으시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원문을 전체를 보고 우리가 뭐 빠진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보면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얘기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좀 하려고 네, 옆강의실에서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원 합격을 목표로 저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좀 쉬었다가요. 네,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